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효성아 효성화학이고요. 63,000원에 30%. 6만 3,000원에. 3천원에 30%요. 예. 그렇군요. 아, 제 방송을 많이 안 보셨나 봐요, 근데. 이게 8만 원대부터 제가 조금씩 모아갔다가 네. 53,000원대 물을 타갖고 당겼는데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게 아니고 제 방송을 많이 안 네. 보시나 봐요. 보시죠. 보죠. 아, 보여요? 네. 제가 화학주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처럼 많이 부르고 다녔거든요. 화학주는 안 좋다. 근데- 화학주는 안 근데 좋다. 이름에 안 좋다, 화학 안 붙어 좋다 있는 건 할 때- 사지 마라. 이름에 화학 들어갔거나 케미칼 붙은 건 사지 마라라는 것을 약 한 2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이름에 그럼- 화학, 케미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안 사는 게 좋다. 뭐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경기가 지금 좀 안 좋긴 하잖아요. 사실상 현실상 우리가 좀 예. 봤을 때 뭐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소비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거의 망가졌잖아요. 그죠? 내수가 망가지고 다른 국가들도 내수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건을 덜 만들게 될 것이고 덜 만들면 당연히 이런 화학 업종들의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완전 기초 원자재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화학입지만 효성화학도 지금 보면은 제가 2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1,300억을 벌다가 3,300억의 적자가 나고 2023년도 1,800억의 적자가 나고 아직도 적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족족 적자인 거예요. 원자재 가격은 또 원자재 가격대로 비싸죠. 거기다가 계약은 계약대로 싸게 해놨으니까 싸게 팔아야 될 것이고 뭔가 이렇게 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나가진 않으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종은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추가 매수한 것도 저는 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뭐 물론 8만 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이 저를 찬스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 매수가를 낮췄다라고는 시청자님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굳이 낮출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의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한 게 조금 이렇게 미스다, 그러니까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을 좀 꾸준히 보셨다면 저는 2년 전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으니 이거 사진 않았겠죠. 건설업종 그리고 뭐 화학업종 이런 거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일단은 매수를 하셨고 당장의 매수가를 조금 낮췄는데 그나마 요즘 좀 다행인 것은 시장의 반등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되죠. 금리 인하 빨로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먼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10월 내지 11월 안에는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집값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마 집값을 잡을 만한 어떤 규제를 조금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효성화학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냐 하면 그건 아닌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되면 돈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돈 풀리는 거 아닐까? 기업들이 대출 좀 더 쉽게 받지 않을까 하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은행이면 적자 나는 기업에다가 돈 안 빌려줍니다. 그것도 비싼 이자도 아니고 싼 이자로 빌려주라 하면 저는 안 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지금 0.5%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제가 모아왔던 돈을 야, 나 지금 이제 가전제품도 바꾸고 TV도 바꿔야 되겠다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까지 돈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는 걸 생각했을 때 다른 국민들도 다른 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 해서 내가 소비를 늘려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 추가 매수가 뭐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매수세가 올라와 가지고 뭐 한 6만 원대까지 또 6만 원, 5천 원대까지 올라가 주면은 시청자님이 옳은 선택을 하신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냥 6만 5천 원대까지 바로 팔아버리시는 걸 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고 본전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 반등이 올라와가지고 빠진다면은요, 5만 5천 원이 되었든 6만 원이 되었든 힘 빠지는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 5, 6천 원대 정리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못 벌면은 주가는 뭐 3만 원대든 2만 원대든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단기 반등 시 5만 5천 원대부터 6만 5천 원 이 사이에 힘이 빠지는 것을 조금 체크해가지고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힘이 빠지는 걸 좀 파악하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시장 반등이 끝나면 그때 매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좀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 예상이 맞는다면 한 11월에서 12월 정도까지 시장이 올라가 줄 거고 그때까지 올라가 준다면 아마 본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화학업종 들고 있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6만 원에 네. 지금 매도를 걸려고 하거든요, 매일. 뭐 6만 원에 매도를 매일 거는 전략은요. 뭐 너무 볼 일이 좀 많으시거나 뭔가 이 주식을 신경 쓰실 수가 없다면 그게 맞는 전략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6만 원에 내가 매도를 걸어 놓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6만 원까지 올라올 때 힘이 좋으면은 7만 원, 8만 원까지도 가져가 봐야 되는 건데 아니, 힘이랑 상관없이 6만 원에 팔아버리겠다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절반을 매일 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만 저는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건 좋은 전략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